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선생님 학원기사 공업합성 단원별 문제 있는 문제인데요. 2015년 사회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 의하면 2023년 3회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문제 중에 유사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랜덤이고요. 자, 2023년 3회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두 문제를 퀵으로 다룰 텐데 좀 까다로운 파트죠. 우리가 NaCl 소금을 가지고 뭐죠? 가성소다를 제조하죠. 그래서 핵심은 가성소다인데 소다회나 즉 탄산 나트륨이나 이 가성소다 즉 NaOH는 중간 생성물로서 많은 산업 현장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소다회나 가성소다를 이렇게 배우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들이 중간 생성물로서 많은 산업 현장에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성소다 관련된 거를 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부분. 소금의 전기분해에 의한 가성소다 제조에 있어서 전류의 효율은 94%, 전해조의 전압은 4V이다. 이때 전력 효율은 단 이론 분해 전압은 2.31V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패턴은 풀이 과정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공업화학, 특히 유공이나 무기공업화학, 즉 무공이나 학부에서 그렇게 깊게 이렇게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공업 합성, 즉 공업화학은 좀 딸딸딸딸 문제를 외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소금에서 전기분해의 가성소다로 변하는 과정에서의 전압 효율과 전류 효율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 볼까요? 자, 해설을 보면 가성소다는 NaOH, 즉 수산화나트륨이죠. 그래서 이 수산화나트륨은 제조법이 식염전해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식염전해법, 그래서 경막법과 이제 수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방식은 일단 전류 효율이란 거는 이론 생성량분의 실제 생성량인데 곱하기 100을 함으로써 퍼센트 단위로도 뽑을 수 있고 그냥 100 안 곱했을 때 0.9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소금을 전기분해했을 때 가성소다가 제조되는데 전류 효율이 9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94%, 즉 0.94를 도출해내고 전류 효율은 이론 생성량분의 실제 생성량 곱하기 100이다. 요 정의만 일단은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전압 효율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전압 효율은 이 전해조의 전압분의 이제 이론 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전압 효율은 전해조의 전압분의 이론 분의 전압 곱하기 100.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효율과 전압 효율을 일단은 암기를 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전해조의 전압 적고, 일단은 모르니까 적고, 문제에서 이론 분해 전압이 2.31V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100을 하면 전해조의 전압이 또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전해조의 전압이 4V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4분의 2.31 곱하기 100 하면 57.75%고 일반 숫자로 나타내면 0.5775가 되죠. 효율은 1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 효율과
문제에 주어진 대로 전압 효율, 전해조의 전압이 4였고 이론 분해 전압은 또 2.31이라고 했으니까 0.5775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4와 2.31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금 수용액의 뭐예요? 이론 분해 전압은 2.31인 걸 문제에서 주어졌었고 전해조의 전압은 4볼트인 것을 또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전력 효율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력 효율은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력은 P고 전압은 V고 전류는 I인 거 알죠? 그래서 P equal VI 개념을 써서 전력 효율은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전압 효율이 얼마예요? 0.5775죠. 이거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0.5775가 되고 전류 효율은 문제에서 또 가르쳐줬죠. 0.94로. 그래서 0.94를 전류 효율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전류 효율 이론 생성량분의 실제 생성량 곱하기 100인데 94%죠. 0.94가 주어졌고요. 전압 효율의 정의를 좀 익히세요. 곱하기 100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전압 효율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즉 전해조의 전압분의 이론 분해 전압.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별표 칠까요? 요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해조의 전압 4 가르쳐줬고 이론 분해 전압 2.31을 가르쳐줬으니까 쉽게 0.5775를 얻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상 나오는 거는 전력 효율이에요. 그래서 전력 효율은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 요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효율은 문제에서 주어진 값대로 해서 0.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0.5775가 되고요. 전류 효율은 문제에서 0.94.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0.54299. 그래서 답은 54.2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금에서 가성소다 만들 때 전력 효율은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이고 전류 효율은 이론 생성량분의 실제 생성량 곱하기 100인데 문제에서 0.94로 던져줬다. 그 다음에 전압 효율은 전해조의 전압분의 이론 분해 전압 곱하기 100.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이론 분해 전압 2.31 가르쳐줬고요. 전해조의 전압도 4로 가르쳐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르쳐준 게 2.31과 4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값을 뽑아낼 수 있었고 전력 효율은 P 꼴 VI 식을 써서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을 하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가성소다가 되는데 가성소다 NaOH 다 알고 있죠? 한데 전류 효율 94% 가르쳐줬고 전해조의 전압 4% 4V라고 가르쳐줬고 이때 전력 효율을 물어봤는데 이론 분해 전압 2.31V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프로세스라 우리가 프로세스를 다 익히고 나서 답한다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주요한 공식들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NaCl을 NaOH로 만들 때, 즉 전기분해에서 전류 효율, 전압 효율인데 전력 효율은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로 답을 도출해내면 되고 이때 정의인 전압 효율, 특히 전해조의 전압, 이론 분해 전압 요 값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전압 효율 공식 암기하시고 전류 효율 지금도 던져줬죠 그냥. 근데 개념상 이론 생성량분의 실제 생성량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던져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값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효율은 요식을 꼭 외워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해조의 전압분의 이론분의 전압을 또 던져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0.94 던져줬고 전류효율, 전압효율, 이론분의 전압 2.31 던져줬고 전해조의 전압 4라고 던져줬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보통 줍니다. 그러면 전압 효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효율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전압 효율 곱하기 전류 효율. 즉 P는 VI라고 생각해서 전력의 효율은 전압의 효율 곱하기 전류의 효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류의 효율은 아까 0.94라고 했고 순서 바뀌었어요. 전압 효율은 0.5775 즉 여기서 구한 거.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0.54이고 또는 54.29로 뭐예요? 쉽게 전력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기는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금의 전기분해에 의한 가성소다. 그래서 전력 효율을 구하는 것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성소다 풀어볼 텐데요. 2023년 3회에 이제 제자들이 출제됐다고 하는데 가장 유사한 문제를 갖고 왔고요. 번호는 17번으로 랜덤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선생님 단원 문제에 있는 2015년 4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또는 같게끔 3회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이 문제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류 효율이 90%인 전해조에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산나트륨을 만드는데 이때 염소, 수소도 나온대요. 그래서 17.75톤의 염소가 바이 프로덕트로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수산화나트륨의 생산량은 해서 2015년 4회에도 나왔었고요. 요거랑 유사한 게 2023년 3회에 나왔다길래 쌤이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해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NaCl에 물이 들어가서 전기분해해서 NaOH 플러스 2분의 1 H2 그 다음에 2분의 1 Cl2 2가 빠졌네요. 오타.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양극에서는 2분의 1 Cl2가 즉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NaOH와 H2가 발생합니다. 이때 H2는 날아가죠. 그래서 음극과 양극 잘 익혀두시고 그 다음 NaOH의 분자량은 40인 거는 아시죠? 그죠? 산소 16, 1 그럼 17이면 23 NA는 그죠? 그 다음에 Cl2는 Cl이 35.5니까 분자량은 양은 35.5니까 얼마요? 35.5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면 71인데 또 반쪽이니까 이제 2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 기체가 1일당 17.75톤이 발생하고 얘네들은 NaOH 플러스 H2 토탈이 X톤 데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aOH의 톤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화공 양론적으로 접해보면 되죠. 그래서 NaOH와 이 Cl2가 있으면 1대 1의 비율인가요? 아니죠. 1대 2분의 1이죠. 여기 개수가 1이니까. 그래서 1대 2분의 1, 즉 2대 1입니다. 요거는 항상 몰수 개념이죠. 그러면 Cl2의 몰수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Cl2의 몰수를 찾은 다음
Cl2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Cl2의 몰수는 17.75톤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을 곱하거나 나누면 몰수가 되죠. 근데 쌤이 여기를 톤 몰이라고 안 바꾼 이유는 나중에 다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Cl2의 몰수예요. 그러면 NaOH의 몰수는 뭐예요? 2대 1이죠. Cl2의 몰수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7.75톤 곱하기 71g per mol 분의 1. 그래서 요만큼이 뭐예요? Cl2 몰수죠. Cl2 생성 몰수. 근데 NaOH가 2배 많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NaOH의 몰수가 되죠. 그래서 NaOH의 몰수 여기까지가 NaOH의 몰수인 거고, 여기에다가 NaOH의 분자량만 곱하면 그램 퍼몰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톤으로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0톤 per day.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풀이 과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NaCl 플러스 H2O 전기분해니까, 그래서 NaOH 2분의 1 H2 2분의 1 Cl2.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학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요. 양극에서는 염소 기체, 음극에서는 NaOH와 수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일단은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NaCl과 Cl2는 1과 2분의 1, 즉 1대 2분의 1이니까 2대 1의 관계로 몰비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Cl2가 17.75톤이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성된 Cl2의 양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 기억번에서 여기에다가 분자량만 곱해주면 Cl2 몰수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분자량은 컨버전 팩터라고 그랬죠. 곱하거나 나눠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Cl2의 몰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킬로그램이나 톤으로 굳이 톤 나누기 톤몰 안 한 이유는 이게 곧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기억에서 니온으로 올 때 Cl2의 몰수를 찾아줬으니까 NaOH의 몰수는 당연히 뭐예요? Cl2의 몰수에 2대 1의 관계니까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aOH의 몰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때 NaOH는 몰수예요. 질량이 아니라. 그러면 NaOH의 질량수, 그게 g이 됐든 킬로그램이 됐든 톤이 됐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NaOH의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거나 나누면 질량이 되는데, 지금 요게 NaOH의 몰수니까 질량과 질량이니까 몰 올라가면 몰의 개념이죠. 그래서 분자량을 요번에는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주면 40g per mol, 즉 NaOH에 대한 것만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곱해줌으로써 1인당 1일 원데이당, 이게 다 원데이당 기준이니까 사실 데이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20톤을 얻게 됐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NaCl을 전기 분해할 때 식 적고 Cl2 생성되는 양을 아니까 NaOH Cl2의 또 몰비를 또 아니까 Cl2의 몰수를 구한 다음 NaOH의 몰수를 구하는데 비율이 2대 1이니까 2 곱해준 것 뿐이고, 이 NaOH의 몰수를
다시 질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람몰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굳이 71톤 per 톤몰, 즉 71톤 per 톤몰 이 개념을 안 쓴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 여기서 NaOH 몰 톤수 구할 때 분자량을 곱하면 어차피 이 단위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고 변경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톤, 즉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식 애우는 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전기분해 NaOH를 얻을 때 전기분해, 즉 NaCl의 전기분해에 의한 NaOH를 얻을 때 가장 까탈스러운 부분 두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반드시 암기하고 숙제해서 시험장에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네이버 밴드 1타가공에서 카페도 2,800명이지만 밴드에서 문제풀이 하죠. 730명 있는데 전과목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전과목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시면 밴드 회원에 대해서는 화공기사부터 화공직 5급 기술고시까지 선생님이 10% 할인해 드리니까 학원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밴드에 참여하셔서 문제풀이도 하고 톡도 주시기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상담 문의도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업 합성, 옛날엔 공업화학이죠. 중요한 전기분해에 의한 NaOH를 얻는 과정에서의 출제 유형 두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